안녕하세요, 웍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기산을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은 경질 아노다이징에 속하는데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층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작업했던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과 비교해보면 유기산 아노다이징이 더 매끄럽고 더 단단한 금속 질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은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과 양극산화 공정이 다를 뿐 나머지 공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 영상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업에 사용할 알루미늄은 6000번대 알루미늄입니다. 버릴려는 전기 압력밥솥 내솥을 잘라낸 것으로 내솥의 재질은 6061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유기산 전해액으로 양극산화 후 염색 가능 여부는 전해질인 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연산은 치밀한 베리어층을 생성하여 염색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염색을 하지 않는 DIY 경질 아노다이징을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베이킹에 사용하는 타르타르산인 주석산은 염색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다공성 기공이 만들어지는데 염색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염색은 가능합니다.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옥살산은 염색에 적합한 다공성 기공을 형성하는 유기산입니다. 옥살산은 단독 혹은 혼합산으로 유기산 아노다이징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옥살산 양극산화로 생성된 다공성 산화층은 염료를 잘 흡수하고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뛰어납니다. 옥살산 전해액으로 양극산화에 한 번 사용한 음극 전극의 표면은 옥살산과 결합한 화합물로 인해서 2번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분의 전극을 준비하거나 사포지로 재사용하면 되는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옥살산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결석에 취약한 요인을 가진 분은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옥살산 취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 안전장비 착용하시고 환기 또한 필수입니다. 그럼 유기산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을 시작하겠습니다. 타입2 황산 아노다이징과 마찬가지로 음극 전극을 용기 바닥까지 내리시면 안됩니다. 양극산화의 추가적인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살산 양극산화에서 옥살산의 일반적인 농도 범위는 2%에서 10% 사이입니다. 이 농도 범위에서 약 4%가 가장 고도로 정렬된 다공성 기공을 얻는 표준 농도입니다. 저 역시 4% 농도의 옥살산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전해액은 500ml로 4% 농도는 20g입니다. 옥살산 용액의 농도를 높이면 양극산화 시 인가되는 전압이 약간 낮아지기는 하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불규칙한 다공성 기공이 생성됩니다. 알루미늄 아노다이징은 생각보다 증류수 또는 초순수의 소비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초순수를 대용량으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비용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옥살산 양극산화에서 염색을 위한 적정 온도 범위는 15도에서 20도입니다. 20도 이상에서는 다공성 구조가 불규칙해지고 최종 양극산화의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해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연질의 산화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찬물에 전해액 용기를 담가두어야 합니다. 온도 상승이 클 때는 여기에 얼음을 넣어두시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산화층을 얻기 위해 32도, 40도에서 양극산화를 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의 DC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 30V 10A로 실제 전압은 31V까지 출력되는 DC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또 하나는 최대 120V 3A로 실제 전압은 121V까지 출력됩니다. 옥살산 양극산화 시 인가되는 전압 범위는 일반적으로 40V에서 65V 정도로 높습니다. 전해액의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황산 또는 황산 나트륨, 인산 등을 소량 첨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염화나트륨인 소금은 염화물 성분 때문에 양극산화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지금 70V의 전압을 맞춰놨습니다. 양극산화가 시작되면 절연성의 치밀한 초기 베리어층이 형성되는데
전해액의 낮은 전도도와 더불어 초기 인가 전압을 높이게 됩니다. 표층에서는 국소 용해 반응이 유발되면서 기공을 형성하는데 국소 용해 반응은 인가 전압을 낮춰 전압을 안정시키지만 여전히 높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단독 유기산 전해액을 사용하는 아노다이징은 기본적으로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산 등을 첨가하여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전에는 30V 출력을 지원하는 DC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의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위해서 2%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만들겠습니다. 2%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100ml를 만들 거라서 2g의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세톤에 담가서 1차 탈지를 해줍니다. 알루미늄을 연결한 와이어는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와이어여야 합니다. 알루미늄의 산화물은 절연성이라서 알루미늄과 와이어는 정기적으로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스프레이하는 물은 초순수입니다. 만들어둔 수산화트륨 용액에 담가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을 하겠습니다. 알칼리 탈지 및 에칭은 4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탈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워러 브레이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오른쪽과 같이 표면에 물이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양극산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옥살산 용액에 완전히 담기도록 높이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음극 정극의 적정 면적은 균일한 양극산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의 2배에서 4배 사이로 하시면 됩니다. 음극 정극과 알루미늄의 간격은 최소 거리인 5cm 이상 유지하면 되지만 알루미늄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간격은 더 멀어져야 합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의 전류 밀도 범위는 0.5A에서 5A per 제곱 데시미터입니다. 저는 2.5A per 제곱 데시미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면적이 15.3 제곱 센티미터이므로 양극산화 전류는 0.382A입니다. 양극산화 초기에는 절연성의 치밀한 배리어 산화층이 생성되기 때문에 30분 이상 높은 전압이 인가됩니다. 이번 양극산화는 약 60V까지 전압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전압은 천천히 낮아지다가 40V에서 50V대에서 유지됩니다. 옥살산 전해액도 양극산화 중에 미스트 형태로 공기 중으로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로 덮어놔야 하는데 양극산화 시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는 빠져나가고 미스트 형태의 옥살산 용액은 흡수시켜주는 것입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반드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도 황산 아노다이징과 마찬가지로 키친타올이 딱입니다. 유기산 아노다이징에서 양극산화 시간은 엔지니어 규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 720 규칙 및 미터법의 환산인 312 규칙을 적용해보면 두께 대비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데이터 또는 연구 데이터 등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배리어층이 생성되면서 높은 인가전압이 나오는 시간을 제외하고 인가전압이 낮아져서 안정되는 때부터 30에서 60분이면 염색하기 좋은 산화층 두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방식으로 얻은 데이터를 종합하면 총 1시간 30분의 양극산화 시간으로 평균 4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내구성 및 내만 보속을 보장하면서 염색하기 충분한 산화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산화 총 시간 범위는 1시간 1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전압은 천천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공성이 형성되고 안정된 전압대가 44V대입니다. 이제 양극산화 공정은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시간 염료의 온도를 높여놔야 하는데 염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아노다이징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다이론 멀티 염료의 적정 온도는 50에서 60도로 7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양극산화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염료에 담그기 전에 표면의 전해액을 씻어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수에 중화 처리 후 증류수 또는 초순수로 헹궈주고 염료에 담그는 게 정석이나 증류수나 초순수로 꼼꼼하게 스프레이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염료에 담가 놓을 때는 용기 바닥에 닿지 않게 띄워 놓는 게 좋습니다. 염료에 담가 놓는 시간은 염색되고 있는 알루미늄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분이 지난 시점으로 염색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고 앞으로 2~3분 더 염색하고 꺼내야겠습니다. 염색이 매우 잘 되고 있어서 너무 오래 담가 놓으면 오히려 색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밀봉을 위해서 물을 끓이겠습니다. 밀봉에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증류수 또는 초순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밀봉 작업 전에 스프레이로 알루미늄 표면에 남은 염료를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 온도는 90도에서 100도 사이이며 밀봉 시간은 최소 15분 이상 하셔야 합니다. 밀봉할 때는 알루미늄이 냄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잠기게 하여 끓여주는데 중간에 증류수나 초순수를 보충하셔도 됩니다. 충분한 시간 밀봉 작업을 했는데도 염료가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밀봉 과정에서 수화된 알루미늄이 기공을 닫으면서 염료가 밀려나오는 것일 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밀봉 후 묻어나온 염료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연결된 와이어를 제거하고 물기를 닦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면재질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예쁘게 유기산 아노다이징이 잘 되었습니다. 금속 질감이 잘 살아있는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의 아노다이징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황산 아노다이징보다 더 좋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음극, 정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옥살산 전해액에 잠겨있던 부분을 보시면 검은색 피막이 보입니다. 검은색 피막은 스테인리스 표면과 옥살산이 반응하여 만들어진 옥살산 화합물로 물에 용해되지 않고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불규칙하게 전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극은 2번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극의 옥살산 화합물을 제거하고 다른 색 아노다이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산인 옥살산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작업을 하였습니다. 개인 안녕 장비 반드시 착용하시고 환기도 꼭 하셔야 합니다.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에 레이저 장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황산 아노다이징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유기산인 옥살산 아노다이징을 하였습니다. 아노다이징에 사용한 옥살산 전해액의 폐기 방법은 알칼리인 베이킹소다로 중화 처리를 하고 많은 양의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버리시면 됩니다. 중화 처리를 한다고 해도 옥살산 성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많은 물에 희석하여 조금씩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옥살산은 세탁조의 산성 헹굼제로 널리 사용되며 주로 세척, 녹제거, 산업공정, 화학분석, 식물 생장 조절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물질로 개인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